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월드컵 경기, 4경기 또 올려드린 거 있으니,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컵스 대 토론토입니다. 벤 브라운이랑 거스 버니어 둘 다 양 팀의 에이스가 나오는 그런 날이죠. 자, 먼저 벤 브라운. 지금 방어율이 꽤나 좋습니다. 사실 제 기대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이렇게 만능 불펜으로 나섰어요. 마무리도 하고 막 2, 3이닝 던지는 불펜도 하다가 컵스가 워낙 지금 선발이 없어가지고 나오곤 있는데 사실 이닝을 조금 오락가락하게 먹기는 합니다. 저번 경기도 5이닝밖에 못 먹었었고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바다가 굉장히 무서울 때 그때 두 번 다 무력화를 시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 브라운이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 피홈런이거든요. 아마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지금 길 거예요. 올 시즌 첫 경기 때 홈런 맞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홈런을 맞지 않은 56.1이닝 동안 지금 피홈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가장 길 거고 가끔 뭐 제구가 약간 삥 나는 날이 있거나 그러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WHIP 주자출로도 많이 안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상당히 적다. 큰 거도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벤 브라운은 지금 컵스에서는 가장 좋은 선발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인 거스머도 저번에 양키와의 경기에서 슐리틀러랑 붙었는데 그때 뭐 슐리틀러랑 우열을 가리지 못했었죠. 7이닝 동안 솔로홈런 하나밖에 없었고 그 딱 안타 자체가 그 솔로홈런 하나뿐이었었거든요. 애당초 기회를 많이 안 줬다. 시즌 내내 오락가락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최근 경기들이 약간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양키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힘이 실리는 거는 아까 제가 벤 브라운이 홈런을 잘 안 맞는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토론토도 원정 갔을 때 홈보다도 원정에서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뭐 벤 브라운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양 팀 다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컵스는 PCA를 필두로 좀 살아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찬스 살리는 거나 평균적인 뭐 득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토론토는 그래도 5월달 이후로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 얘네들조차 그렇게 막 믿을 게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이번에 보스턴 원정 페니웨이 파크 가가지고 수입을 해냈다 뭐 이런 것들은 좋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다가 살짝 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는 거스먼이 맞대결 전적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스먼은 꽤나 많이 상대를 했고 피안타율이라든지 볼넷 준 거나 뭐 장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벤 브라운은 좀 장타를 얻어맞은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올 시즌 너무 좋은 시즌인지라 개인적으로는 뭐 언더 같은 거를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토론토가 특히나 이제 또 그 불펜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거기로도 뭐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은 한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언더가 일단 좀 맛있어 보이는데 컵스 빠따가 좀 살아난 거 토론토도 지금 빠따 재단이 어렵다 이런 게 문제여서 일단은 언더 쪽으로 보고 저는 선발에서 승패를 가리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나는 벤 브라운이 약간이나마 우세하다고 보지만 얘도 얘 또 이제 길게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여서 이 경기는 언더라든지 토론토의 역배 아니면 뭐 한 점 차 게임 그런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스쿠바리랑 패디인데 요즘에 패디가 사실은 그 오프너를 쓰냐 안 쓰냐 말고도 그냥 본인이 스스로 잘한 경기들이 좀 있었어요. 저번 경기 때는 오프너 쓴 다음에 얘가 올해는 못 버텼는데 2.2이닝 동안 그래도 무난하게 해줬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저스 상대로 승리로 인도를 했었었죠. 요즘에는 그나마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볼만하지만 뭐 길게 봤을 때는 딱히 뭐 칭찬할 거리는 많이는 없고 올 시즌도 홈이랑 원정 패사도 있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6.18인지라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볼 부분이고 스쿠발은 저번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죠. 그때도 이제 마이너리그를 되게 잘했었어요. 5이닝 동안 아마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올라왔는데 막상 또 이제 클리블랜드한테는 5이닝도 못 버텼습니다. 장타도 꽤나 준다든지 뭐 2루타 같은 것들 좀 있던 게 생각도 나고 근데 스쿠발이 저는 완전히 100%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올 시즌 내내 좀 정상 상태일 때도 그때조차 좀 헤매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일단 지금 100%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좀 신경 쓰이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너무 못 치기는 하거든요. 얘네들도 이제는 그 원정 5연전 이후에 홈으로 온다. 디트로이트도 그나마 홈이 낮고 화이트삭스는 홈 전적이 매우 좋은 반면 원정은 조금 이제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양키한테는 수입당할 뻔한 거를 그래도 이제 막기는 했지만은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양팀의 홈이랑 원정 편차나 선발 상태를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좋은 경기이기는 한데 근데 이 스쿠발 경기가 일단 배당이 너무 안 나오고 이 디트로이트의 빠따가 지금 너무 못 믿겠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살짝 살아나는가 싶더니 지금도 안 좋은 구간이고 화이트삭스는 어제도 봤다시피 홈런 한 방 이런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스쿠발은 보니까 화이트삭스 상대로는 이 친구가 제대로 궤도에 올랐던 수술 이후에 그 뒤로는 매우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는 해요. 화이트삭스도 원정 가면은 이제 좀 득점 같은 게 빠진다든지 원정 가면은 이게
그 득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패디도 원정이 아쉽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나는 디트로이트 빠따를 너무 못 믿겠어. 양 팀의 빠따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는지라서 내일 화싹은 뭐 좌한 상대로 특히 또 스쿠발이니까 원정일 때는 되게 못 친다고는 하긴 하던데 그냥 이거는 스쿠발 믿고 디트로이트 정배 가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 딱히 뭐 디트 정배를 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언더 같은 거 좀 생각은 드는 그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슐리틀러랑 라우더고요. 슐리틀러는 제가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에는 98말 이상의 공의 그 개수 경기나 그런 것들이 잘 나오다가 그 얼마 전 한 이제 2, 3주 전쯤 그때 이제 두 경기가량 98말 이상 공들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두 경기는 또 이제 98말 공이 경기당 한 20개 이상 나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구속 문제는 없다는 소리고 저번 경기 이제 토론토전에서도 구속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7이닝 동안 뭐 대충 얼추 잘 막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뭐 병살타 유도도 잘하고 얘도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은 시즌 초반보다는 방어는 조금 흠집이 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좋은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라우더도 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번 경기 이제 애리조나한테는 5.2이닝 1실점 괜찮은 경기를 했어요. 종종 뭐 제구가 크게 고장이 난다든지 지금 47이닝 동안 볼넷이 25개입니다. 더구나 오늘 또 양키스이기 때문에 또 이게 좀 피해가는 피칭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로는 또 라우더가 문제가 생길 만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양키스는 이제 화상한테 질 때 베이스러닝이 참 문제였다. 애당초 찬스도 없었지만 오버런을 하다가 죽은 것들 뭐 도루 잡히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만나는 이제 신시내티의 포수를 보면요. 자, 타일러 스티븐스는 여기에 있고 규정 타석 뭐 이런 거에 포함된 애들 중에서는 좀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포수기도 합니다. 딱 이제 여기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양키스가 어제처럼 크게 막 위기를 겪을 만한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기는 뭐 선발 차이도 크고 양키도 어제 한창 잘 치다가 못 쳤는데 신시내티는 지금 꾸준히 못 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오른쪽 아래에다가 데라크루즈의 부상이요. 데라크루즈가 이제 딱 5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뛰고 6월 달에는 지금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데라크루즈가 빠진 6월 달을 보니까 일단 OPS의 하락세도 보이고 데라크루즈 지금 OPS가 8호거든요. 되게 좋아요. 신시내티 내부적으로 승리 기여도도 체이스 번즈 다음입니다. 그런 선수가 빠지니까 일단 OPS 감소라든지 평균 득점의 감소가 0.7점이나 있다고 합니다. 실점은 똑같이 5점인데 득점이 많이 빠진 부분들. 얘네들은 더구나 또 이제 원정 가면 홈런이 엄청 안 나오기도 하고. 양키 구장이 내일은 또 이제 또 바람이 많이 분대요. 어제도 경기를 보면은 그 이제 그냥 밋밋한 플라이 같은 것들도 놓쳐가지고 뭐 2주타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바람의 영향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양키를 좋게 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제도 양키가 이제 또 그 불펜에서 고장이 났었어요. 말로 홈런 쳐맞는 과정에서 불펜들이 이렇게 좀 장작을 쌓았던 이런 것들이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신시내티랑 불펜이 비교가 안 되게 좋은 팀이기는 해요. 뭐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뭐 양키 쪽으로 보고 싶은 게임이기는 합니다. 양키가 어제는 너무 못 치고 또 이상한 베이스 러닝도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더 뭐 힘이 실리지 않나. 라우더도 뭐 크게 믿을 정도는 아니고 이 친구의 뭐 그 재구 리스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대 워싱턴인데 이 경기를 7.5를 받았습니다. 잭스랑 카발리. 일단 잭스는 불펜에서 선발로 컨버전한 이후로 조금 고생하는 경기가 있더니 최근 두 경기는 그냥 5인 정도는 얼추 막아준다.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제고 리스크도 크게 없고 뭐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꾸준한 믿음을 보이기는 어렵기는 해요. 사실 이제 그 불펜일 때보다 선발로 가서는 방어율이 조금 깎이는 모습도 있기도 한데 상대가 이제 카발리입니다. 카발리도 사실 요즘에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하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이 친구는 운떼기가 매우 없는 선수다. 60이닝 이상 던진 선수들 가운데 카발리의 바비비 지금 2등입니다. 위쪽에 이제 로렌젠 그냥 얘는 리그 전체 피안타가 1등이죠. 카발리는 안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바비비 3, 4, 8이에요. 여기다가 그 이제 잔루율 같은 것도 70%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기도 하고 운이 좀 없는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어율도 3.98인데 FIP는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이 있더라. 위아래로 해서는 그냥 다 피터슨이나 그 로렌젠이나 너무 방어율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나마 FIP가 좋게 찍히는 건데 카발리는 괜찮게 던지면서도 그냥 운이 많이 안 따르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공이 좋은 날에는 상대를 압도할 줄도 알고 뭐 그런 선수인데 요즘엔 좀 오락가락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개 터진 것도 아니었었고 제구 리스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안타 자체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선발로서의 위력은 카발리가 좀 더 있다고 보는데 이 경기를 7.5로 준 거 이게 템파베이가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한 친구들입니다. 얘네들이 홈에서는 24승 9패, 원정은 17승 21패인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자, 최근에 이제 그 템파베이의 원정이에요. 여기 보면 뭐 다저스와의 시리즈 수입당한 것도 해가지고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승패거든요. L이 패배니까
최근에도 원정 패배가 상당히 많았던 게 보이죠. 이거에 비해서 홈 전적, 홈에서는 보스턴을 수입하기도 했는데 그전에는 뭐 디트로이트한테 또 수입을 당하면서 그전까지 엄청나게 이 홈 전적이 좋은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최근 20승 5패긴 한데 조금만 줄여보면 그냥 반반 따리기도 합니다. 최근으로는. 템파는 홈에서는 최근 20승 5패인데 원정은 2승 11패로 상당히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난다고 하고요. 근데 워싱턴은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세 번째로 좋은 팀입니다. 홈 1등이랑 원정 3등이 만난 그런 시리즈예요. 그래서 뭐 둘 다 뭐 잘하는 건 비슷하지만 나는 워싱턴이 조금 더 지금 페이스는 좋다고 봤어. 얼마 전에 홈에서도 뭐 캔자 상대로나 시애틀 상대로도 위닝 시리즈를 하기로 하고 워싱턴이 페이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선발로 딱히 뭐 밀리는 것도 아닌데다가 여기다가 워싱턴은 지금 8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홈런세는 살짝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빠따 잘 치는 팀입니다. 얘네들은 상대를 뭐 부술 줄도 알고 그런 부분에서 템파베이가 지금 좀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 같은 걸 좀 보고 싶은데 역배나 오바 양 팀 다 이렇게 오늘 이제 컨디션 오피스는 좀 오바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해가지고 네, 오바나 워싱턴의 승리 이렇게 볼게요. 마이애미 대 샌프란시스코. 오늘 마이애미는 아마 불펜 데이를 이어갈 것 같다고 해요. 저번에도 이제 베이커가 오픈으로 나와가지고 2이닝 정도로 잘 버텼었는데 뭐 길게는 한 2, 3이닝까지도 버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뒤로는 그냥 뭐 이런 놈 저런 놈 덧대가지고 마이애미가 불펜을 좀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이애미는 전체적으로 불펜 데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샌프란시스코는 랜던 루프인데 랜던 루프도 조금 저는 운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는 뭐 땅볼 유도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편인데 자 랜던 루프의 밥입 같은 거는 사실 순위가 엄청 막 높진 않지만은 밥입이 311에다가 잘룰도 63.9%면은 득점 전환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얘는 현재 방어율 4.24 대비 FIP는 2.96으로 상당히 좋게 지키고 있어요. 피홈런 많이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됐을 것 같고 당장에 바로 위에 있는 같은 샌프란시스코의 하우저랑 비교를 해보면은 하우저나 랜던 루프나 이 밥입이라든지 잘룰이 좀 비슷한 수치거든요. 근데 하우저는 아예 그냥 결이 없이 방어율이나 FIP 차이도 없는 반면 루프는 그래도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판가름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샌프란시스코가 빠따가 조금 올라왔다고 봤었는데 알드리지 같은 애들 진짜 잘 치죠. 엘드리지가 신인급인데 6월 달에는 타율 4할에다가 역전 말루너 포함해서 되게 잘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제대로 된 콜업이다. 뭐 이렇게 볼만도 한 것 같고 좀 샌프란시스코가 무서운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도 막 우하 상대로 원정일 경우 이럴 때는 뭐 특히 잘 친다. 그 5월달 이후로는 OPS가 전체 뭐 2등이다. 뭐 이런 것들도 좋게 보이는데 그냥 저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애미가 오늘 뭐 정규 선발은 아니라도 불펜 데이를 꽤나 잘 돌리던 팀이고 랜던 루프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뭐 그런 거보다 좋게 볼 구석은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지금 좋은 페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이 경기는 뭐 굳이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배당도 맛은 없지만 저는 굳이 보라면 그냥 마이애미 쪽을 보긴 하는데 샌프바타 요즘에 무섭고요. 랜던 루프 역시 지금 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건드리기에는 무서운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대 미러키, 페레즈랑 미저라우스키인데 지금 애틀랜타가 경기가 맨날 이 비 와가지고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마틴 페레즈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럭저럭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 뭐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닥이더라도 그 이제 뭐 제구라든지 큰 거 많이 안 맞고 땅볼 유도 비율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방어로는 얼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상대가 미저라우스키라는 게 문제죠. 미저라우스키 저번 경기 때 최고 구속 104.5마일을 갱신도 하고 100마리 이상 공만 58구를 던졌다. 이래가지고 완봉승을 얻어버렸죠. 그냥 완봉도 아니고 삼진을 15개나 잡았던 그리고 볼넷은 하나도 안 준. 얘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작년보다 이 제구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공은 무시무시했는데 제구라더니 주자석 하나씩 쳐맞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면은 지금 그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너무 잘해요. 얘는 뭐 WHIP도 1등이고 아예 상대 타자들이 미저라스키의 공을 컨택을 못하고 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애틀랜타를 좀 말했을 때 얘네들 빠따 때문에 지금 못 보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쿠냐가 없는 기간 동안 OPS 하락이라든지 득점 생활력 하락이라든지 또 이제 홈에서는 또 점수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나기도 하고 이게 실점도 많이 줄어들지만은 득점이 거의 뭐 한 1점가량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홈런 같은 게 많이 안 나온다. 그리고 애틀랜타가 얘네들이 리그에서 수입이 없는 두 팀, 다저스랑 애틀랜타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화삭과의 경기는 이것도 이제 2번 졌는데
마지막 경기가 이제 또 밀린다든지, 샌프란시스코한테도 2번 다 졌는데 마지막 경기가 어제 또 이제 비록 밀렸었죠. 요리조리 지금 수입 위기를 잘 피해가고는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러키가 빠따가 그리 뭐 나쁘지도 않아요. 오히려 5월달 이후로는 OPS를 에트를 앞지르는 부분도 있고, 둘 다 이렇게 컨디션 OPS는 안 좋게 찍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게임은 그냥 미러키를 좋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저라스키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있는 기간이 길다. 그거는 있긴 한데,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얘가 좀 털릴 때가 됐다. 그거 하나만으로 얘를 흠집내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미러키 쪽으로 그냥 무난하게 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7.5 기준의 언더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역시 미저라스키가 굉장히 잘 던질 거다. 그게 바닥에 깔려 있어서,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볼게요. 텍사스 대 샌디에이고, 디그롬이랑 바스켓스입니다. 디그롬이 지금 오늘 이 경기가 1.47을 받았는데, 디그롬은 제가 몇 번 홈런 리스크가 있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본부는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3경기도 5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그래서 나쁘진 않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한창 이 친구가 3경기 동안 피홈런 7개, 커리어에서 가장 안 좋은 구간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3경기는 피홈런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샌디에이고는 딱히 뭐 홈런 같은 게 많이 뭐 두드러지는 팀도 아니고, 내일 만나는 바스켓스 역시 얘도 이제 한창 초반보다는 지금 방어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선발도 그냥 많이 텍사스가 앞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텍사스도 빠따가 오락가락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마침 샌디에이고도 그전보다는 빠따가 약간이나마 좀 좋은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배당이 좀 맛이 없는? 뭐 여전히 뭐 텍사스 승리를 보는 거는 맞고, 한정차 게임 같은 것들도 고려해볼 만한 애들이기는 해요. 텍사스는 홈으로 올 때 점수가 엄청나게 안 난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선발은 텍사스가 우세고, 뭐 홈에서는 또 언더세가 많이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디그롬이 샌디에고한테 꾸준히 강했다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좀 전성기 시절의 기록이 많이 있길래 딱히 뭐 참고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샌디에고가 리그에서 5월달 이후로는 OPS가 꼴찌인데 불펜 방어는 뭐 1등 수준이고, 이런 언더팀의 양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조금 이제 보이지가 않더라. 오히려 빠따가 좀 살아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선택하기가 무섭습니다. 저는 뭐 텍사스의 승리나 한 점 차, 언더 뭐 이런 방향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 이마이 타치아랑 바이비인데, 일단은 바이비 얘기를 좀 하면은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긴 합니다. 중간에 한번 워싱턴한테 3이닝 7실점으로 고장난 경기가 있었지만은 요즘에 뭐 8이닝 7이닝 이렇게 먹어가면서, 원래 이 친구 경기가 클리블랜드 승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번 경기랑 그 다음 경기 얘가 그냥 잘해가지고 2승이나 먹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못 고쳤는데 2승입니다. 2승. 대신에 이제 홈이나 원정 편차가 조금 있다든지, 득점 지원을 리그에서도 가장 못 받는 축에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오늘 말하는 이마이 타치아보다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확실히 더 낫기는 합니다. 이마이 타치아는 팀의 이제 합작 노이트, 여기도 공헌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6이닝, 5이닝 정도를 크게 뭐 모나지 않게 막아준 바가 있었지만은, 저번 경기 켄자에서 아빌라랑 이마이가 동시에 고장이 났습니다. 선발 투수들 둘 다 1이닝을 다 못 뱉었거든요. 그날도 이마이는 0.2이닝 동안 5실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면모를 보여주면서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이라는 소리예요. 보통은 그래도 안 좋은 날이 좀 더 많은 편이다. 지금 뭐 클리블랜드도 빠따가 여러 뭐 구멍도 많이 있고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번에 뭐 미러키 상대로 승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단단하다고 보긴 하는데, 역배를 받았으면 그냥 클리블랜드 보고 싶기는 하네요. 휴스턴 빠따 뭐 무서운 거는 알겠다. 그래도 바이비가 조금 이제 안정적인 구간이기도 하고, 휴스턴이 빠따가 그렇다고 엄청 막 무섭다 이것도 아니에요. 5월달 이후로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수치고, 최근에야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서 별로 뭐 맛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저는 클리블랜드의 역배 역배 받았으면 역배 보고 싶고, 마찬가지로 바이비가 조금 잘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클리블랜드의 빠따 지금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네요. 공백도 많고. 캔자스시티의 세인트루이스, 루고랑 맥그리비입니다. 루고가 저번 경기 때 얼굴에 106마일짜리 공을 맞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오늘 일단 로테이션에 바로 나온다고는 하네요. 그날 3.1이닝밖에 못 견뎠지만은, 그 전에 좀 흔들리는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출발이었다. 그냥 루고는 재작년이 진짜 잘했죠. 그때는 이제 사이영 순위에도 아마 4등인가 5등인가 랭크가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닝도 잘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올 시즌에도 작년보단 여러 부분이 나아지지 않았냐. 이러다가 결국에는 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작년보다 피홈런이나 이런 것들은 덜하기는 한데, 여전히 딱히 뭐 믿을 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켄자에서 내보일 만한 선발이고, 뭐 좋은 날이랑 안 좋은 날이 있지만은 얼추 이 정도면은 방어는 되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맥그리비는 지금 방어율이 2.99입니다.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뚜렷하다든지, 좌타자랑 우타자한테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번 경기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좌타자한테 약하다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캔자스시티가
이 바비 위트 주니어가 부상으로 아마 어디 이탈을 했거든요. 수비하다가 무릎 쪽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바위주가 순수한 야수로서는 FWAR이 1등이에요. 리그 전체는 오타니가 투타 경험이니까 1등인데 바비 위트 주니어가 승리 기여도가 리그 전체 이제 FWAR로 1등이거든요. 그런 선수가 없는 거는 켄자한테는 또 큰 타격일만 하다. 바위주가 이제 시즌 초반에 홈런이 한참 없던 그 시기 이후로는 지금 요즘에 홈런도 잘 까고 그냥 너무 좋은 시기인데 바위주 정도의 핵심 타자가 빠지는 건 분명 켄자한테는 타격이 될 만합니다. 이게 저는 켄자랑 세인트루이스는 라이벌전 성격에다가 지금 마침 켄자 빠따가 많이 올라왔다. 어제도 켄자가 17안타 치면서 세인트루이스를 개박살냈잖아요. 그전에도 워싱턴한테 승리도 하고 홈런도 요즘 잘 치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맥그리비가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그런 선수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한다고 봐요. 저는 그 전보다는 뭐 배당 대비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갈만한 경기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켄자 빠따가 좀 무서운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냥 어려운 경기죠. 이거 역시 라이벌전 성격이 짙어가지고 이거부터가 많은 좀 외부적인 요소가 있을 만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세인트루이스가 뭐 전보다는 볼만하다. 9.5 받았으면 언더 생각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루고가 좋은 날도 종종 있고 맥그리비는 일반적으로는 괜찮게 볼만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켄자가 좀 못 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좀 빠따가 살아난 시점이어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불투명하다 싶었습니다. 코로라도 대 피츠버그 오늘 또 이제 쿠어스 필드인데요. 프리랜드랑 챈들러네요. 자, 챈들러는 일단은 뭐 구속 같은 건 잘 나오지만은 근데 얘도 이제 제구가 너무 들쭉날쭉에다가 또 이제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이런 쿠어스 필드에서는 좀 고전할 만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한 5이닝 정도를 얼추 막아주는 크게 터지지도 않고 얼추 좀 막아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냥 구장 자체가 얘한테는 약간 좀 불리할 만하다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고 프리랜드는 그냥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얘도 이제 작년보다 뭐 구속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번 경기에는 전반적으로 구속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피안타 10개에다가 하드히트만 12개를 맞는 타구의 내용들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때 또 이제 어스렉스 원정 구장이 또 라스베가스다 보니까 그래서 고생한 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그냥 뭐 꾸준히 안 좋다고 봐야죠. 지금 방어율이 거의 뭐 8점 직전인데 이 친구 등판 시에 팀의 성적을 보면은 3승 10패로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뭐 이긴 경기들도 한 점차 게임이 2번이나 있는데다가 편한 승리가 그냥 딱 한 번. 얘가 6.1이닝을 1실점을 와가지고 경기 시즌 초반에 좀 좋았던 그나마 이때 말고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프리랜드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지금은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신에 이 피츠버그가 지금 OPS가 전체 3등 수준인데 좌완한테 약하거나 원정일 때 빠다가 좀 안 살았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쿠어스 필드죠. 이거보다는 좀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 피츠버그도 지금 불펜이 문제인데 얘네들도 좀 이제 롱맨들을 많이 쓰거나 거기서 좀 비롯된 게 좀 있어요. 콜로라도는 꾸준하게 지금 이제 불펜이 좀 나아가갖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펜이 그나마 예년보다는 괜찮은데 결국에는 5월달 이후는 또 이제 꼴찌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터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챈들러를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피츠버그가 빠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았다가 좀 올라오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어슬렉시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2번이나 했다 보니 멋진 역전승이라던가 전 피츠버그 쪽으로 보면서 뭐 마인까지도 높을 건 없고요. 오바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챈들러도 약간은 불안 면모가 있을 테니까 이 구장에서는. 어슬렉시스 대 에인절스, 스프링스랑 소리아노인데 원래 소리아노가 어제 아마 등판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땜빵을 썼다가 5이닝 5실점 안 좋은 경기를 했었고 소리아노는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번 경기 살짝 이제 가슴에 공을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문제가 있었다. 뭐 구속도 조금 안 나왔다고 하고 얘가 이제 어슬렉시스한테 약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도 9경기 동안 7.82 홈런을 많이 안 맞는 스타일인데 어슬한테는 많이 맞았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어슬렉시스도 이제 스프링스인데 얘가 이제 지난 2경기가 모두 다 라스베가스 구장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피홈런을 엄청 쳐맞았습니다. 원래는 시즌 초반에는 그나마 어슬에서는 믿을 만한 친구였는데 방어율이 지금 5층입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그냥 스프링스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원래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천사도 빠따가 좀 좋은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애리조나의 마지막 경기, 어제 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참 못 치더라고. 근데 어제는 상대가 게이지 점프. 어슬에서 이제 좀 키우고 있는 선발인데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놈이어가지고 고생할 때라는 생각도 있고 오늘은 좀 어슬도 할만은 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래서 소리아노도 완전한 상태가 아닌데다가 어슬렉시스 빠따 뭐 홈런 같은 거 생산력 괜찮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좀 라스베가스 시리즈가 껴있다 보니까 원정 비해서 홈일 때 점수가 뭐 4.4점이나 더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 전부터 홈구장일 때 3점가 하나 더 나는 게 있었는데 좀 뻥튀기가 됐을 뿐이지 어쨌든 홈에서는 점수가 더 많이 나는 게 일단 맞긴 합니다. 소리아노 같이 땅볼 투수한테도 홈런을 많이 캤다고 했었었고 근데 천사도 원정일 때 홈런 같은 거를 더 치거나 더 맞거나
구장 자체가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인지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천사가 점수도 얘네들도 더 나거든요. 나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오바 생각 중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이제 보너스가 되는 거는 오늘 만난 두 투수가 득점 지원을 조금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RS9 9이닝이나 득점 지원 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소리아노랑 스프링스가 5.69, 5.70으로 둘 다 득점 지원을 꽤나 많이 받는 스타일입니다. 양팀 다 불펜이 아쉽다는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어슬레이스를 좀 볼만한 구간인데 소리아노의 이런 방울도 조금 걱정이 되고 스타일상 그래도 어슬한테는 원래는 좀 좋을만한데 유독 뭐 약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신경 쓰여서 스프링스도 못 믿겠고 승패보다는 그냥 오바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대 미네소타 소로카랑 프릴립이고요. 프릴립이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저번 경기는 6이닝 사실점 그래도 얼추 맞긴 했습니다. 평소보다 구속도 조금 잘 나왔고 하드히트를 12개나 맞았지만은 피안타는 7개. 사실점이면 사실 뭐 잘한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살짝 반짝했을 때보다 지금은 약간 단물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소로카는 그냥 지금 뭐 애리조나 에이스급이죠. 다저스한테 조금 고생했던 경기 그거 외에는 지금 최근 8경기가 매우 뭐 훌륭한 수준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미러키한테 고장난 경기, 다저스한테 약간 아쉬웠던 6이닝 사실점 못한 건 아니죠. 그런 경기들 말고는 소로카는 지금 애리조나의 에이스급으로 자리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 애리조나가 5월달 이후로는 빠따가 엉망인데다가 반대로 미네소타는 특히 최근에 이제 텍사스 수입하는 과정에서 빠따가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제가 막 오버를 봤는데 그냥 얼처구니 없는 언더가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경기도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미네소타 빠따가 조금 무섭기는 해요. 브룩스 리나, 뭐 라나크 같은 들 장타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섭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일단 선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애리조나 역시 좌완산으로 홈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빠따가 조금 더 나아지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애리조나 작년에 비해서 가장 나아진 게 이 불펜 부분이다. 이런 거랑 함께 저는 애리조나를 좀 보고 싶네요. 이거는 미네소타 빠따 무섭다. 근데 소로카 역시 요즘 좋은 분위기라서 애리조나를 좋게 보면서 방향 자체는 나는 언더오버는 언더 생각 중인데 솔직히 뭐 안간힘만 못합니다. 언더오버는 소로카가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프릴립 역시 얘도 단물이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저는 애리조나 약간 못 칠 경우를 생각해서 언더를 본 건데 굳이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애리조나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저스 대 볼티모어 사사키랑 깁슨이고요. 사사키는 요즘에 구속은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스플리터에 약간 이제 그립 변경 이런 것들로 상승세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번 경기는 아주 뭐 실망스러웠었습니다. 상대가 이제 화이트삭스 그때 당시에 너무 잘 치던 팀이기도 했지만은 그나저나 사사키가 이 해설위원의 설명으로는 좀 밋밋하다 스플리터 같은 것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제구력 같은 것들도 안 좋았고 많이 처맞기도 하고 기대 이하의 피칭을 했는데 글쎄요 요즘에 좀 워낙에 좋은 분위기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이제 트레이 깁슨이 좀 더 만만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얘는 이제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5이닝 이상을 먹은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경기에서 뭐 피안타가 좀 있어가지고 고전을 한다든지 길게 못 가는 양상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직전 여기 샌디에고 당시 샌디에고 빠따가 별로 안 좋았는데 볼넷 5개에다가 피홈런 2방 많이 맞기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사사키가 지금 좀 안 좋다고 치더라도 지난번 경기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깁슨보다는 나을 거다. 좀 그렇게 보는 느낌이 있네요. 사사키가 한번 꺾인 게 아시지만은 그렇다고 깁슨보다 얘가 좀 더 뭐 밑돈다 이렇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다저스가 빠따가 조금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창 좋았던 프리랜드 같은 애들 지금 완전히 뭐 굳어버렸다던가 터커도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좌완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약간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 원정 대비 홈에서는 득점이 조금 더 떨어진다든지. 대신에 볼티모어도 홈런의 팀이고 이런데 얘네들도 원정인 경우에는 홈런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냥 다저스 쪽으로 보고 싶어요. 볼티모어 사실 얘네들도 빠따가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고 한창 진짜 잘 쳤을 때보다는 홈런 개수라든지 빠따의 기복 이런 것들도 좀 있는지라서 일단 저는 다저스가 뭐 체급상으로도 5위고 메이저리그 전체의 승수 1등이니까 그런 것들 믿고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에미 시언이라든지 라우어 그런 애들이랑 사사키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사사키 경기 아주 뭐 나쁘게 볼 건 없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난 사사키가 털릴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뭐 오바 쪽으로 꺾을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오버보다 그냥 다저스 쪽으로 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보스턴 이 경기가 이제 6.5를 받았어요. 브라이스 밀러랑 수아레즈인데 일단은 브라이스 밀러는 요즘에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 친구 올 시즌 뭐 구속도 많이 상승을 했고 애당초 IVB 같은 이런 무브먼트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구속 상승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부상 복귀 이후로는 못한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닝 같은 것들도 초반에는 한 5, 6이닝, 막 피기백 운영 때문에 짧게 가다가 직전 경기 때는 8이닝 2실점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2실점도 전부 다 솔로라이었었거든요. 그것도 잘 버티다가 아마 게임 후반부에 맞았거나 그랬을 텐데 어쨌든 직전 경기도 매우 압도적인 피칭이었습니다. 그 전 경기 디트로이트는 6이닝 동안 1피안타, 삼진 9개 이렇게까지 뭐 잡아버리면서 그냥 피안타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저번에도 브라이스 밀러가 어떤 점들이 좋아졌느냐 그런 것들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었고 뭐 원래부터 이렇게 홈에서 좋은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상대인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 저번 경기 때 이제 텍사스전이었잖아요. 그 전에 양키스전도 괜찮았고 그 다음 경기 텍사스전에서는 또 뭐 삼진 같은 거 조금 가져가긴 했는데 말루브기도 있었고요. 그냥 꾸역꾸역 맞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한창 좋았을 때 그때보다는 믿음이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닝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안한 면모가 조금씩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6.5를 받은 거는 브라이스 밀러는 이해가 되는데 레인저 수아레즈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단적으로 어제 소니 그레이가 되게 좋은 경기를 했는데 경기는 졌거든요. 소니 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좋지가 못하다.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안 좋을 뿐이다. 이거는 뭐 사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지만 현재 안 좋다는 거로 인정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2015년 이후로 이때 보선이 조금 안 좋은 시즌이었는데 5할에서 14게임이나 뒤처진 그만큼 패배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5할 승률보다도 많이 밑돈다는 거니까 2015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시즌이다 현재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그만큼 빠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는 건데 그냥 그러면은 저는 시애틀을 좀 보고 싶어요. 솔직히 6.5는 나는 브라이스 밀러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솔직히 그냥 오바가 좀 더 끌리기는 해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뭐 시애틀이 빠따가 그전보다 안타 숫자는 줄었어도 홈런은 잘 치기도 하고 보스턴도 조금 살아나라 말락하더니 또 이제 막 토론토한테 스윕 당하고 안 좋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그 10경기 동안 6.5 기준 오바가 훨씬 더 많았다. 보스턴도 원정 가면 홈런 더 잘 친다. 브라이스 밀러 보스턴한테 약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언더오버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브라이스 밀러가 그동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 이게 일단은 언더오버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래도 그냥 올 시즌 자체가 매우 좋은 시즌 출발이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믿어보면서 전 시애틀 승리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